근데 도대체 포렌식은 뭐고 포렌식 세무조사 대응은 뭐며 세무사님이 그걸 잘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뭔지 네, 이게 궁금해요. 그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다 추출을 하는 거죠. 추출을 다 하면은 사실 이게 현재 저장돼 있는 네. 뭐 자료만 이제 끌려오는 게 아니고 네. 삭제했던 자료. 아.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글이랑 많이 연동해서 보통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연동을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그 자료가 뭐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저장이 네네네네.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 주고받은 자료들 아. 그런 거를 다 추출해 가는 거죠. 포렌식 대응 자체는 사실은 뭐 세무조사 대응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 포렌식 그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활용을 해서 네. 실제 사전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사님. 네, 오늘도 찾아온 싱커벨 심들입니다. 저희 지금 그 박혜기 세무사님 모시고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또 처음 열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만약에 처음 열으셨으면 요거 앞에 두 편이 더 있어요. 두 편 영상 더 보시고 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자, 우리 잘생긴 세무사님, 네,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세무변 해안 서초지점 대표 박혜기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국세청에서는 뭐 조사 업무, 그리고 뭐 송무 관련 업무, 그리고 뭐 세원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제가 퇴직을 한 후에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권리 신장을 위해서 뭐 부당한 세금 부과나 그런 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지금 그럼 총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세무 공무원까지 합하시면? 저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네. 25살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몇 년? 18년? 네. 18년 됐습니다. 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진짜 세무사님 엄청 일찍 따셨구나. 네, 네. 진로 거의 그러면은 학교 졸업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합격을 했죠, 공무원을.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머리 팽팽 돌아갈 때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세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면서 네.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네. 나름 지니어스다라는 걸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절박을 했다. 네. 먹고 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제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신 분은 아니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듣는 얘기로. 네. 자,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지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안 나오면 좋다. 맞죠. 네, 근데 나오면 내가 다 대응해주마. 네. 그걸 지금까지 얘기했던 열심히 거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존에는 국세청 입장이었지만 네. 난 이제 납세자 입장이 돼서 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준비도 하고 네. 어떤 행위를 할 때 조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시고 지금 뭐 처음 보신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무조사 전문을 하시기는 하는데 세무조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은 다른 세무사님들도 당연히 대응력이 있으시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력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높다. 그리고 경험치들이 많다. 네.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까지도 심사숙고해서 네. 어떤 행위들을 한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걸 네. 요약을 하자면 자, 우리가 세무조사 절차들을 좀 복잡하게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서류들인지 좀 제가 실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일단 순서부터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화면 보면서. 네네. 제가 실제로 이제 조사 시에 뭐 주고받았던 서류를 이제 뭐 인적사항은 지우고 준비를 해봤고요. 뭐 처음에 사전 통지서, 네. 그리고 국세조사관이라고 그러죠. 세무공무원의 조사원증, 그리고 준비사항 안내 서류, 그리고 납세자한테 주는 뭐 권리 현장, 그리고 관련인에 대한 출석 요구라고 하죠. 네네. 출석 요구라고도 하고 출석 요구라고 하고 관련인을 이제 세무서에 혹은 조사팀에 불러서 하는 그 요청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과 통지서. 네, 이런 식으로 준비됐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띄워드렸는데요. 이 순서만 봐도 그냥 세무조사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 네. 아유, 그냥 맡겨야지. 이런 생각부터 좀 들네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못 믿어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에 나중에 고지 예정세액을 보고 되게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그때서야 이제 불이 났기 이제 불복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수수료가 막 빵빵 뛸 텐데, 그죠? 그렇죠. 조사 수수료랑 원래 불복을 이렇게 대응하는 수수료랑 좀 다르긴 합니다.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빨리 대응 조치를 빨리 명확하게 그렇죠. 하시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세무사 분들한테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일단 그렇고 그 서류들이 이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서류들은 그냥 뭐 간단하고 안 간단하고를 떠나서 그냥 네. 받는 것 자체가 뭐 너무 복잡하고 글도 많고 맞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네. 단어도 어렵고 맞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해석하는 것만도 한참 걸려요. 자, 뭐 이런 서류입니다. 근데 세무서랑 지방국세청에서 나온 서류 그리고 네네. 결과 통지서까지 네네. 해가지고 이런 서류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인적 사항들은 빼고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서류들을 받았다. 그러면은 덜컥 겁부터 먹지 마시고 네네. 담당 세무사님 또는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세무사님을 찾아서 의뢰를 먼저 하시는 거를 네, 요청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례들을 사실 안 들어볼 수는 없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는 세무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개념들, 네. 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네. 나오신 김에 사례를 조금 몇 개를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음. 뭐 업종별로 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예요. 보통 뭐 외감을 피하려고 혹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 규모를 이제 크게 안 보이게 하려고, 혹은 뭐 세금 부담이 과중돼서 네. 법인을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쪼개기라고 하는. 뭐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게 만든 경우에 있으면 사실은 뭐 직원의 몸을 현재 한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을 뭐 하나 법인이 생겼다고 이제 그 법인을 완전히 등할 수 없고 그렇죠. 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사실은 뭐 같은 주소에 있고 물론 층을 구분하시거나 뭐 공간을 분리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직원이 여기 업무도 하고 저기 업무도 하는데 근데 급여는 한 곳에 나가고 뭐 겸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제가 준비한 사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연구소 많이 설립을 하시잖아요. 세액 감면 때문에 많이 설립해서 혹은 실제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연구만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혹은 실사를 나왔는데 네. 뭐 이 사람 뭐 기계 돌리고 있다던가 물건 옮기고 있다 혹은 뭐 다른 재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타 업무를 겸직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실사 나와서 확인해서 적발되면은 다 세액공제가 다 추징돼 버리는 거죠. 진짜 지금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연구소 세공제, 네네. 연구개발 그 세공제 받는 경우들 전수조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얘기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루기는 할 건데 이게 연구소 설립이 된 것과 세공제를 받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워낙 과거에 좀 그 과도하게 연구소 설립이 무차별적으로 막 되다 보니까 이제 연구소 세액공제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실질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소를 또는 전담부소를 설립을 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실질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뭐 모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슨 땡땡 자원 보통 고물상이라잖아요. 뭐 거기도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려서 연구 전담부서죠. 연구 전담부서를 없애기도 했는데 사실 뭐 실질이 아니었으니까 적발되면은 뭐 다 추징이 되고.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사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 들어가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 아니면 연구소 잘 설립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리 다른 컨설팅을 받으셔갖고 연구소 설립하고 심지어 세액공제부까지 받으셨던 법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질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그쪽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계속 공제를 받으시다가 한 번에 다 추징 나가셨어요. 가산세까지.
네, 그러셔서 이제 영국소를 접으셨던 그런 음.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사례들 한번 좀 볼까요, 선생님?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네. 건설업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는데. 건설업. 네. 네. 이런 특이한 사례들이 있거나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네. 건설업으로 보통 얘기하시면은 보통 뭐 건축 공사하는 분들 그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그건 시공사고 네. 시행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기획을 해서 네. 뭐 자원 배분도 하고 그 공사를 총 책임지는 게 시행사인데 그 시행사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건물을 짓고 있으면 건물이 완성돼서야지만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 건축물의 진척도 혹은 뭐 완공 작업 진행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액 얼마를 잡냐. 네. 혹은 뭐 아니면 최초에 다 완성돼서 매출액을 잡냐. 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뭐 중소기업 기준에겠지 해서 완성에 따라서 매출액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완공이 돼서 세무조사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매출액을 잡았어야 되는 작업 진행률, 완공도에 따른 뭐 분양 예약률 뭐 이런 거에 따라 잡아야 되는 부분이 네 잘못 계산이 됐거나 세금 신고가 됐으니까 그 부분이 추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건설업을 잘 안 하시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 건설업을 보통 그 공사업을 실행하는 데를 기장을 네네. 많이 하시는데 네. 시행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규모 자체도 되게 네. 단위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잘 할 수 있으신 분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무사님들도 각 세무사님들마다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네. 어느 세무사님들을 찾아가야 되는지 일반 그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찾는 눈들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떨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다 전문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세무사님들도 좀 이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비교해 보실 네,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나랑 맞는 세무사 사무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도소매업 계속 세무조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매출 누락 같은 경우들이 좀 도소매도 많죠? 되게 많죠.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그 건설용 자재를 파는 회사였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 조사가 나온 경위를 쭉 따라가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법인의 대표자 부부가 공동 네네네. 대표자였는데 법인의 이제 급여소득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으로만 신고를 했던 거죠, 급여를. 네. 근데 그랬던 분이 이렇게 서울의 모 지역에 건물을 샀어요. 샀는데 신고된 소득 금액 그리고 대출 금액을 따져보니 안 맞아서 조사를 이제 비정기 조사 착수한 상태로 나왔더니 그 현장에 이중 가격 제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인 대표자 개인 계좌 번호를 이제 나열을 해서 글로 입금을 하면 부가세 부분이 없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소득 지출 프로그램 약간 이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개인으로 별도로 받고 있다는 내역이 이제 확인이 돼버린 거죠. 요즘은 집 구매하더라도 부동산에서 그걸 쓰더라고요. 저거 뭐죠? 소득 출처, 자금 출처. 자금 출처. 네, 그런 것들도 쓰고 뭐 그런 거의 연관성이겠네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 분석 시스템을 따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그걸 빠져나가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현금 매출 누락 이거를 얘기하면 사실 식당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다 대부분이 카드 결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여전히 좀 높은 편인가요? 업종?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뭐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뭐 그리고 직원 관리 측면, 뭐 직원이 못 구하니까 뭐 키오스크를 통한 형태, 아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 테이블마다 이제 다 결제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매출락이 거의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식당 중에도 그 한바 식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건설업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드시는 그 기간 동안에만 반짝해서 이제 생기는
뭐 그런 데라던가 보통 좀 영세한 규모, 네. 동네 지역 뭐 백반집 아. 이런 데는 카드 매출이 좀 거의 없긴 아, 하죠. 오히려 큰 네. 데보다 작은 데들이 더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액 자체 규모가 다 작다 보니까 네. 네. 거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간이거세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네네네. 뭐 그런 업종은 지금도 아직 뭐 현금 매출 거래가 많고 근데 그런 데들은 잘 세무조사 나올 리가 음. 없을까요? 그렇게 아. 작은 데들은? 사실 좀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네. 국세청 국세공무원들은 그 1년에 2번 음. 그 정보 미랄 정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1인당 2건씩. 아. 네. 그러니까 1년에 4건인 거죠. 네. 국세공무원이 이제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네. 그럼 그 그러면은 개수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 동일 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게 영세한 업체도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다.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도 막 못하겠습니다. 식당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하시면 되는 네. 거죠. 뭐. 네. 모든 건 좀 투명하게 음. 네,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하자. 자, 이제 세무조사도 세무조사인데요.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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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실 뭐 오늘 포렌식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네네. 요즘 뭐 세무조사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 보편적으로 포렌식이라는 용어 자체들을 그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네네. 네, 근데 우리가 포렌식 세무조사 대응이란 이야기도 요즘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도대체 포렌식은 뭐고 포렌식 세무조사 대응은 뭐며 세무사님이 그걸 잘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뭔지 네, 이게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포렌식 세무조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네네. 그거를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세무사님을 제가 본 적은 거의 없어서 도대체 그게 뭐냐 네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포렌식이란 거는 뭐 애초에 뭐 경찰, 검찰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게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돼서 네. 뭐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네. 뭐 자료를 추출하거나 네. 그런 거는 동일하게 이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포렌식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업체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활용을 해서 아. 직접 뭐 비정기 조사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이제 해당 자리에 있는 그 조사처에 있는 그런 컴퓨터에 이제 그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다 추출을 하는 거죠. 추출을 다 하면은 사실 이게 현재 저장돼 있는 네. 뭐 자료만 이제 끌려오는 게 아니고 네. 삭제했던 자료. 아.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글이랑 많이 연동해서 보통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연동을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그 자료가 뭐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저장이 네네네네.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 주고받은 자료들 아. 그런 거를 다 추출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렌식 대응 자체는 사실은 뭐 세무조사 대응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 포렌식 그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활용을 해서 네. 실제 사전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사전 진단이다. 네. 그러니까 좀 대비하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조사 대응 같은 경우는 조사 대응 뭐 매뉴얼이나 혹은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소명만 잘하면은 네. 세무조사가 이제 끝나는 경우인데 제가 하는 이제 포렌식 조사 대응 같은 경우는 검토서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기업에 처해져 있는 네.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차명계좌 활용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계약서 금액이랑 실질로 장부에 기재된 금액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대표자의 가족들이 가져갔던 금액에 대한 뭐 메모 자료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 가능해서 이 어떤 세목에 어떻게 과세될 예정이고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이 포렌식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려서 그 자료를 세무사님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볼 것들도 너무 많고. 되게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아직까지 이쪽 시장에 진입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우리 세무법인 해안 서초지점 박혜기 세무사님한테 요청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주실 걸로. 사실은 네, 이렇게 포렌식을 통해서 사전 진단을 하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네. 가장 합리적이죠, 사실은.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사님 뭐 구독자뿐만 아니라 구독자라고 못 표현을 했지만 납세자분들한테 네네. 하실 이야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네. 이 채널 자체는 세무사님들이 보시는 채널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각자 영역은 좀 다르지만 네네. 세무조사를 많이 해보신 경험으로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제 따신 지 얼마 안 된,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된 세무사님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배들이.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납세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라. 네. 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세무조사는 이제 일생 평생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조사긴 합니다. 한번 받게 되면은 이렇게 심리적 타격, 경제적 손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세무조사를 받을 거인 두려움, 뭐 이런 게 동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긴 한데, 발생을 했을 때는 세무공무원분들도 사실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뭐 세금을 줄여달라 요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서로 조율해 가는 뭐 그런 과정을 서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납세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억울하시긴 하죠. 사실 하는데 빨리 종결을 하고 현업을 복귀해서 뭐 과세된 세금은 맞습니다. 뭐 매출을 더 많이 일으켜서 더 돈을 버시면 되니까 네.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한번 예방주사 맞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토대로 한 번 더 이제 정확하게 짚어서 네. 맞게끔 올바르게 장부라던가 지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사항들은 사실 세무사님한테 그 세무법인 해안 서초지점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항상 휴대폰 진동으로 되어 있으시고 현장에 많이 나가시고 네네. 사무실에 계셔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혹시 연락이 잘 안 되면 싱커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뭐 할인은 잘 모르겠어요.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네네. 근데 어쨌든 대응 자체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조력을 해드리겠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 3편으로 해서 세무조사 이야기를 좀 끊어서 가봤는데요. 네. 사실 이 세무조사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야기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조금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전대 3편이나 나왔어요, 그죠? 좀 더 이제 입이 근질근질 네. 거릴 시점인데 이제 끝나네요. 네. 이제 세무사님 좀 놓아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번에는 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저희 세무사님 모실 수 있도록 하고 그땐 제가 세무사님 시간을 더 빼가지고 아주 싹싹 긁어서 우리 그 대표님들이랑 세무사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